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알아도 그만이고 몰라도 그만이고 네. 봐도 그만이고 안 봐도 그만인 3프로 TV와는 달리 예,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김프로 형 다 보고요. 다 봐요 이거. 아니 몰라 나도 이제 오늘 주제는 또 저희가 유익하고 또 재미있고 꼭 필요한 IRP에 대한 건데요. IRP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예. 이분이 개인적으로 재테크나 혹은 세금이나 등등 어떤 거에 대해서 대충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네. 아는 방법 중에 음. 혹시 IRP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게 뭐예요? 하는 분부터 시작해서 수준을 알 수 있다. 네, 레벨을 알 수 있다. 레벨. IRP를 A부터 Z까지 다 알면 이분은 고수인 겁니다. 그냥 그렇죠. 그렇죠.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IRP가 사실은 들어는 많이 봤는데 네.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재테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깨알같이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데 실제로는 알아도 별로 도움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네. 오늘 말씀드린 이 IRP는 아는 만큼 돈으로 환전이 되는 어우. 그런 몇 안 되는 중요한 정보 중에 네.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유익한 걸 왜 인지하느냐?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연말정산을 막 이제 환급 받은 사람, 토해낸 사람이 있는 시기니까 네. 특히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IRP 공부하기 딱 좋은 날씨, 딱 좋은 시간에 네. 딱 좋은 채널에서 여러분은 IRP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거고요. 네. IRP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같은 회사 다니시네요. 또요? 교보생명의 공교롭네. 조길홍 법인사업본부장님. 예. 이분이 IRP 전문가 1호고요. 예. 우리나라 IRP 전문가 2호가 네. 또 교보생명에 있습니다. 예. 김소연 노무사님. 야. 야, 교보생명 훌륭한 회사네.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이렇게 공교롭게 두 분이 같은 회사 다니지? 네. 아무튼 IRP 전문가 두 분과 함께 IRP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설명해드린 대로 조길홍 법인사업본부장님 그리고 김소연 노무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보생명의 조기롱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교보생명의 김소연 노무사입니다. 네. 네. 이쪽이 김소연 노무사님. 네. 그런데 IRP는 네. 보통은 이제 법인사업본부장님은 IRP가 그 네, 기업들 들어보면 하니까 알겠지만 퇴직금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상품이라서 왜 나오셨는지는 알겠는데 네. 노무사님은 왜 나오셨습니까? 저하고 역할이 같은가 봐요. 교보생명에서 뭐 외모 담당. 아, 네. 저도 여기서 외모 담당이거든요. 아, 네. 예. 멤버 담당이면 좋겠지만요. 네. 교보생명에는 저보다 훨씬 더 멋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출연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저희가 IRP 제도 하면은 그냥 과세의 어떤 혜택이 있는 상품이다라고 많이들 인식하고 그렇게 계시는데요.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근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고 하는 이제 노동법 중에 하나의 그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IRP가 사실 셀프 퇴직금이거든요. 네. 네, 퇴직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IRP 제도 자체가 노동법과 또 이제 자본시장법 여러 가지의 법률에 근거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그 2010년부터 퇴직연금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예. 실제 일반 노무사라고 하면 노동법에 대한 특화되어 있다라고 하면 저는 퇴직연금에 특화된 노무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이야. 이 퇴직연금제도의 어떤 그 IRP 제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향후 방향성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다른 전문가들이 많이 노무사님- 있으시죠. 야, 근데 전문가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아나운서 수준이십니까? 아나운서 같으세요 거의. 야 어떻게 말씀 저렇게 잘하시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을 퇴직금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상담도 해오셨을 테니까 바로 그냥 사람들이 이거는 진짜 너무 잘 모르는 것 같더라. 네. 이런 거에서 실수하는 것 같더라. 헷갈리는 것 같더라. 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네. 좀 알려주시죠. 사실은 이제 IRP 제도는 저희가 계속해서 잘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저희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이제 궁금증이 가장 많으시거든요. 퇴직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데 퇴직금 계산하는 항목이 나의 급여 명세서 중에 어떤 항목이 퇴직금에 반영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그래, 내가 내일 사표 내면 어디까지 퇴직? 내 월급 봉투에 뭐에다가 뭘 계산해서 퇴직금이 나오냐. 네, 맞습니다. 예. 기본급도 있고 무슨 식대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그런 게 막 섞여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그 이제 임금 항목은
이 노동법에서 근로의 대가성을 가진 금품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해가지고 딱딱딱딱 정리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각각 항목에 대한 성격을 보고 포함 여부를 결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 주신 기본급 같은 예.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거의 다 들어가는 들어가고. 개념이고요. 예. 식대 같은 경우는 현물 지원이 없이 그냥 고정적으로 예를 들면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도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예. 많이들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거는 연차 휴가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예.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수당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에 반영이 되는 금품이시니까 나중에 퇴직하실 때 반드시 그런 항목들을 살펴보시고 무엇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퇴직금 계산할 때 예. 내가 연차를 사용 안 했어요. 음. 그러면 받아야 될 돈이 있는 거죠. 돈으로 받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돈으로 받는 건데 그것도 퇴직금으로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내가 연차 휴가를 사용을 해야 됐었는데 예. 사용하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근로의 대가성을 가진다라고 봐서 실제 아. 평균 임금을 계산하는 그 임금 항목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퇴직금은 퇴직하기 직전 몇 개월의 평균 임금이죠? 퇴직하기 직전 3개월에 3개월치 평균 임금을 맞습니다. 계산해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야 3개월 동안 평균 임금이 얼마야? 그럼 한 달에 얼마 받으셨구나. 요걸 계산해서 요거에다가 근속연수급해서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런데- 퇴직하기 3개월 때는 집중적으로 휴가를 안 쓰고 당연하지. 당연하지.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군요. 그 네. 퇴직하는 마지막 해에는 휴가 안 쓴다. 그냥 퇴직하고 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 연차 휴가도 미사용 예. 수당이라는 게 이게 좀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요. 전전 연도에 따른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만 포함이 되고 이 퇴직하는 해에 미사용하신 연차 휴가 수당은 또 포함이 안 되는 게 있으시거든요. 2023년에 퇴직이면 네. 2022년에 휴가를 몇 개 안 미사용했었던. 썼는지. 네. 그럼 2년 전에 휴가를 쓰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네. 그러니까 퇴직하기 1년 전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뭐든지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휴가는 미리미리. 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퇴직할지 모르니까. 퇴직하기 1년 그런 게 전에는 있어요? 휴가를 희한하네. 안 쓰는 게 좋다. 네, 알겠습니다. 음. 또 알아둘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거 음. 말고도 그 DB형, DC형 이런 거는 이제 퇴직연금제도 대충 다 중에 알잖아요. 네. DB가 좋아요, DC가 좋아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시죠. 네, 맞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시는 이제 회사에 가서 보면은 이제 가입자분들께서 즉 근로자분들께서 예. 퇴직연금제도 중에 나한테 맞는 제도가 뭐예요? 혹은 나에게 유리한 제도가 뭐예요?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DB 제도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제 말씀 주신 퇴직금의 계산 산식, 즉 퇴직 직전에 3개월의 임금 총액에다가 그 1개월치의 평균 임금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계산을 네, 하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나의 임금 인상이 내가 퇴직 시점에 좀 더 높을 것 같다. 임금 인상률이 계속 올라가서 나의 퇴직금은 훨씬 퇴직하는 시점에 더 높아질 것 같다. 평균 임금이. 그러면은 사실은 DB 제도가 더 유리하신 거고요. 예.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임금 상승의 여력이 없고 실제 그냥 내가 이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뭔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고 싶다. 그게 훨씬 더 임금 상승률보다 더 높을 것 같다라고 예. 하면 퇴직연금 제도 중에 DC 제도를 더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정리하면 임금 상승률과 투자 수익률 중에 예상 투자 수익률 중에 예상 임금 상승률과 예상 투자 수익률 중에 본인에게 어떤 게 더 클 것 같냐라는 부분으로 예상 임금 상승률이면은 DB, 예상 투자 수익률이면은 DC 제도를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네. 근데 우리는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네, 둘 다 모르겠어요. 나도 투자를 내가 얼마나 올지도 사실 그것도 모르겠고 모르고 임금도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잘 모르지. 그러나 임금 상승률은 대충은 뭐 네. 예상은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것보다 더 잘 굴릴 수 있으면 자신 있으면 DC. DC형으로 하고 네. 야, 어렵네요. 예, 그런데 DC 같은 경우에는 네.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볼 수도 있죠. 그렇죠. DB는 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 가지는 않습니다. 음. 항상 복리 개념으로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장기간 근무를 하고 젊은 친구들일수록 DB가 더 낫고요. 그거를 10년, 20년, 30년 운영을 하면서 DC에서 네. 손실을 안 보고 계속 플러스를 낸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이면 네. 이거를 30년을 굴려야 되지 않습니까? DC형 선택하면. 네. 근데 어느 해에는 월급은 5%밖에 안 오르는 해에 투자 수익률이 10%인 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나 한 번 마이너스가 나면 다음 해에는 투자 수익률을 굉장히 끌어올려도 그 평균으로는
연평균 임금 상승률을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얘들아 웬만하면 그냥 DB로 해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지금? 네, 작년 같은 네. 경우에 금융 위기가 오면 예. 전부 다 거의 다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30%를 까먹었다고 보면 네. 20년 근무한 사람이 내 퇴직금이 꽤 될 건데 작년 한 해에 20% 30%를 까먹었어요. 그거를 복구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아, 제가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어떻게 복구할 안될 것 같습니다. 안 돼. 복구가. 그러니까 투자하고 연애가 비슷한 네. 게 이래서 그렇습니다. 예.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못하는 게 없어야 뭐 돼? 잘못하는 일이 없어야 돼. 음.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아. 할 말이 많은데 네. 아무튼 상무님과 조기룡 상무님은 그래서 DB 형이 형을 하는 게 좋겠다. 따박따박인 것 같지만 그래도 안정적이다. 조 상무님은 상무님이 되셨으니까 이제 임원이시면 네, 한번 퇴직금 정산을 하신 겁니까? 네 했습니다. 아, 교보생명의 직원으로 다니시다가 네, 네. 네. 그럼 교보생명은 DB형이었어요? 아니면 상무님은 DC형이었어요? 물론 저는 퇴직연금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DC형으로 돌렸고요. 예. 아, 직원들은 기본적으로는 DB고 DC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매년 줍니다. 아 그럼 상무님은 임금 상승률이 가파를 때도 DC형으로 하셨어요? 저도 DC형을 한 부장 시절에 했었죠. 아 네, 부장까지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게 없다. 아, 전략적으로 잘하셨네. 그때부터는 임금이 많이 안 오를 것 같아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참 꾸준히 수익을 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상품을 잘 골라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퇴직연금은 각자 각각의 회사에서 굴려야 하고 보관해야 하는 퇴직금을 회사 안에 넣어놓고 나면 사장님이 또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니까 직원들 돈이니까 금융회사 쪽으로 빼놔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DB든 네. DC든. 네, 네. 그러면 금융회사가 어디 하나 둘인가요? 뭐 은행에 넣어도 되고 증권사에 넣어도 되고 뭐 보험사에 넣어도 되고 다양할 텐데 그래도 조상무님 나오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왕이면 교보생명에 넣으면 좋겠죠. 네, 그렇죠. 그럼 왜 교보 제가 옆에서 이제 이 프로한테 왜 교보생명에 넣어야 되냐?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예. 몇 가지 장점이 좀 있는데 교보생명이 몇 가지나 있어요. 퇴직연금의 모태인 종업원 퇴직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976년에 예.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 중에 최초로 만들어서 나라의 인가를 받고 이렇게 판매를 시작했죠. 옛날부터 우리가 했다. 네. 76년부터 이걸 하니까 네. 그 다음에 다른 보험사가 따라했고 그 다음에 은행이 따라했고 증권사가 따라하다. 예. 2005년에 퇴직연금 제도라는 게 들어오면서 예. 그게 이름이 바뀐 건니다. 퇴직연금으로. 그러니 역사와 전통이 있으니 그렇죠. 기왕이면 우리 회사 그것만으로 뭐 약간 부족합니다. 약간 그걸로. 약해. 부족하죠. 네, 부족합니다. 약간 좀 더. 저희들은 전문가 집단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93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것만 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래서 저희는 법인영업사업본부는 퇴직연금을 입사해서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퇴직할 때까지 요 업만 합니다.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요? 전문가인 거죠. 다른 업권 은행증권들은 보통 3년 정도 되면 네. 순환으로 해서 업무가 바뀝니다. 예. 뭐 그러니까 물어보면 잘 내용을 모르는데. 잘 모릅니다. 예. 물어볼 때는 다 보험회사의 교보생명에 물어보죠. 평생을 퇴직연금만 연구하셨으니까 네, 그 어떤 질문에도 좋은 답을 해줄 수 있고 좋은 컨설팅을 다 해줄 수가 있죠. 예. 어디 다른 데 가시면 이거 하세요. 2번이 훨씬 낫네요. 사실 뭐 1976년부터 한 거는 괜히 올드해 보이기만 하고 2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2번 좋습니다. 네. 또 있습니까? 2번 말고. 아무래도 이게 퇴직 후에 노후 자금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금융기관의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재무적으로 안정한 게 중요하고요. 저희는 피치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피치에서 10년 전부터 2013년에 A 플러스 등급을 받았고요. 예. 2005년, 2015년이네요. 무디스에서 A 플러스 교보생명이 A1 등급을 8년 동안 연속해서 받고 예. 있습니다. 예. 아마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두 양대 신용 기관에서 신용 등급을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를 하면서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10년, 8년 동안 연속해서 동일한 등급을 받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럼 불안한 곳에 맡겼다가 그 금융회사가 망하면 내 퇴직금도 날라갑니까?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래도 다른 데로 이관도 하고 이전도 해야 되는데 복잡하죠 여러 가지가. 괜히 가슴 졸이지 말자. 네. 전문가한테 오랫동안 안전한 기관한테 맡기는 게 좋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까? 예, 하나 더. 저희 서비스 중에 장점이 특히나 IRP DC 고객들은 가입을 하면 네. 우리 전문가를 1대1로 매칭을 해서 서비스를 해줍니다. 예. 분기별로 우리 뭐 펀드 같은 거 가입을 하면 자산운용 보고서라는 걸 분기별로 주거든요. 네. 이거는 저희들이 대면으로 직접 찾아가서 그런 자산운용 보고서를 주고 설명을 하고 직접 관리를 해줍니다. DC형 가입했는데 예, 직접 오셔서 대면으로 해드립니다. 집으로 예, 뭐 지불을? 사무실로 가도 되고요. 그건 약속 장소면은 뭐 혹시 안 와주셔도 좋겠습니다 하면 안 와주시기도 그러면 안 하시죠? 가죠. 아, 예. 다행이다. 필요하면은 대면으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다. 알겠습니다. 대면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경험을 해보니까요. 예. 비대면하고 대면하고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하고 수익률 비교를 해보면 예. 대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아무래도 상품 안내로 받는 사람이 수익률도 훨씬 좋고요. 그래서 국내에 진출한 국내 글로벌 기업들의 한 60%는 교보생명의 우리 고객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선진국이라 다 먼저 퇴직연금을 다 해보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국내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 교보생명을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왜 여러 가지- 외국계 회사가 많이 선택한다. 네. 왜? 진정으로 이거를 장기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고 경험이 풍부하고 안정적인 회사에다 맡기고 싶은 그런 심정 때문에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뭐 저 홍보 멘트 들으셨다고 또 기분 나빠하시는 거 맞아. 아, 진짜 우리 시청자들 이렇게 참 예. 이렇게 까칠하신. 그 다 그렇게 서로 이제 주고 받는 게 아니, 있어야. 그럼요. 그런 거죠. 그러면 그럼 뭐 와서 그럼 뭐 괜히 그냥 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IRP를 그럼 설명해 주십니까? 그런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예. IRP에 대해서 우리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저희의 체중으로 생각하면 살은 안 되고 그냥 네. 피 정도만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듣다 보면 피가 배워보죠, 되고 이제. 살이 되는 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IRP 좀 압니까, 한 대표님? 인디비주얼 음, 리타이어먼트 네. 펜션 그겁니다. 개인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끝. 제가 알기로는 네. 지금까지 퇴직금은 열심히 일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줬잖아요. 네. 이제는 내 퇴직금은 내가 챙긴다. 음. 내가 통장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있는 거고 음. 퇴직금용으로 내가 굴리는 내 전용 퇴직금 통장. 회사에서 챙겨주지 않아도 셀프로 챙길 수 있는 퇴직금. 뭐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네,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뭘 놀라세요? 2%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대하신 네. 바대로. 네. 예. 이 IRP 제도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IRP 제도는 퇴직금 통장인 거죠. 저희가 급여를 받으면 급여 계좌에 받듯이 예. 퇴직금을 받으면 이 IRP 제도로 받도록 되어 있는 게 이제 이 IRP 제도의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네. 이제 원래 2005년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퇴직금 제도가 처음 들어섰을 때에는 이 IRP 제도에는 그냥 퇴직금만 통산할 수 있는 형태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IRP에 개인이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면서 이 세액공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부여하게 예. 된 거죠.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IRP는 퇴직연금 제도에서 은퇴 이후에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장치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퇴직금도 여러 군데서 받을 수 있으니 다 네. 모아서 관리하라라는 그런 취지이고 이렇게 모아서 관리하면서 네. 퇴직금만으로 조금 부족한 그 금액을 추가납을 추가로 좀 통해서 넣어라. 세액공제 혜택을 줄 테니 노후소득을 한번 준비해 보라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마련이 된 제도다. 살면서 회사를 꼭 한 군데만 다니라는 법은 없으니까. 맞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노무사님 일반적으로 내가 만약 이직을 했어요. 네. 그럼 이직할 때는 그 퇴직금을 받아서 내가 그냥 한 번에 퇴직금 정산할 수도 있고 IRP 통장에 퇴직금을 넣어서 거기서 붓기도 하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2022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예. 퇴직
퇴직금제도나 또는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을 할 때 예.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식을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IRP 통장으로 반드시 IRP 통장으로 통장을 받아라.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IRP로 받아서 예. 만약에 필요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얘를 해지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는 네. 경우에는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IRP에 좀 두고 이 돈을 그냥 생활자금, 필요자금으로 사용하지 말고 노후소득으로 활용하라라는 그런 어떤 단계적인 깰 과정으로서 수는 있으나 네. 일단은 그거 안 갖고 오면 안 줘. 네 맞습니다. IRP 통장을 일단은 만들어 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는 음. 문턱을 하나 좀 더 두자. 왜냐하면 급여 계좌로 들어가 버리면 바로 인출이 가능하니까 예. IRP라는 통산 장치를 좀 마련을 해서 이 가입자분들이 퇴직금을 노후에 쓸 수 있도록 좀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IRP 통장은 퇴직금 받으려면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이거 그냥 월급 통장으로 들어오면 음. 아내가 다 알아. 아, 깰 수가 있습니까? 나는 깰 수. IRP 통장을 따로 받으면 예. 일단은 모르고 예. 그리고 깨서 쓰면 되는 거니까요. 퇴직금이 예를 들면 4천만 원이 생겼어요. 예. 이거를 IRP 통장으로 받았다가 그냥 깨서 내가 쓰는 거랑 네. 계속 IRP 놔두는 통장에 넣어두는 거랑 네. 뭐가 무슨 더 차이가 좋습니까? 있냐? 아, 네. 실제 저희가 퇴직금을 받으시게 되면은 예.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을 바로 원천 징수를 하고 지급받게 되시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4천만 원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있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퇴직소득세에 해당되는 일정 부분을 차감하고 수령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네, 이미 네. 낸 거예요. 세금을 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돈을 IRP로 이제 받으시게 되면은요, 예. 그 4천만 원에 해당하는 전체 금액이 그냥 세금 안 떼고 과세가 온다. 이연되어서 아. 그냥 IRP로 입금이 되는 예. 그런 차이가 좀 있으십니다. 예. 네. 그러면 그거는 세금 안 떼요? 세금은 이제 나중에 이 IRP 제도에서 연금을 수령하시거나 일시금을 수령하실 때 그때 과세가 찾을 된다는 때 거. 과세된다. 맞습니다. 그거를 중도에 깨면 네. 다시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고요. 네. 만약에 나중에 연금으로 타면 60세, 뭐 55세, 65세 이후에 연금으로 타면 그때 아주 저렴한 연금 소득세를 내게 되는 거죠. 연금 소득세는 얼마입니까? 그 일반적으로 세율이 얼마입니까? 5.5%라고 보시면 되고요. 5.5%. 70세 전까지는 네. 5.5, 70세가 넘고 80세면은 4.4, 80세 이상이면 3.3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금으로만 보면 하여튼 연금으로 타는 게 훨씬 유리하다. 네, 네. 그렇죠. 또 퇴직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은 원래 내야 했던 퇴직 소득세의 이제 70%만 내고 그러니까 30%를 할인해 주는 거죠. 30%를 받지 않고 70%만 내도록 지금 이제 세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게 훨씬 무조건 더 유리하다. 유리합니다. 그 4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얄짤없이 떼고 네. 네. IRP에 넣으면 안 떼는데 네. 중간에 깨면 미안하지만 이건 떼고 네. 이거를 끝까지 안 깼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소득세라는 걸 떼는데 그게 퇴직소득세보다는 낮아요 세율이? 지금 아까 5%뭐 이렇게. 이제 그 원천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봐야 네. 되는데요. 예. 저희가 예를 들어 4천만 원 아까 퇴직금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 이 돈을 IRP에 넣습니다. 그럼 네. 과세가 이연됐으니까 4천만 원이 그냥 그대로 입금이 되겠죠. 네. 예. 그럼 예를 들어 이 4천만 원을 운용해서 받은 운용 수익이 있을 것이고 예. 예를 들어 IRP는 본인이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에 추가납을 추가로 하실 수 있기 했겠죠. 때문에 추가납입 금액이 있으실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원천이 4천만 원인 얘에 대해서는 그냥 퇴직소득세의 70%만 내고 그냥 끝나는 거고요. 아하. 여기에 나중에 연금으로 네. 받을 예. 때도 네, 맞습니다. 네. 그 추가납한 금액과 운용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에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이자 거죠. 소득세 내는 것보다 이리저리 싸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예. 그 퇴직금 깨는데 뭐 깨서 해먹고 싶어서 깹니까? 여유자금 없으니까 네. 퇴직금이라도 쓰는 건데 여유자금이 없으면 퇴직금으로 깨서 써야 되니까 세금 다 내고 돈 좀 있어서 굳이 그거 안 깨도 되면 세금 세금 깎아주고 혜택 주고. 이게 왜 나라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뭘 나라까지 나옵니까? 아무튼 안 건드리면 좋다. 노후의 준비를 많이 하라는 취지에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IRP를 하나 만들어 놓고 A 회사 다니고 다음에 B 회사 다니고 C 회사 다니면 근데 나올 때마다 퇴직금을 줄 테니 예. 거기에다 다 집어넣어라. 네. 그런 거군요. 네. 그럼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 받는다. 네. 이것까지 들었어요. 네, 그럼 맞습니다. IRP에 내가 추가로 900만 원까지 넣으면 네. 세금공제를 받는 소득공제 연말에 해주고? 그렇죠. 연말에 연말 정산하실 때 세액공제 혜택으로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냈던 네. 세금의 이제 5,5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13.2% 또는 이제 16.5%
뭐 148만 원, 뭐 118만 원 정도의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가 그게 있다라는 게 뭡니까? 5,500만 원 연봉이 네, 맞습니다. 5,500만 원 이상이냐 네. 이하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세액공제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에 따라서 달리 세액공제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5,500만 원 이하이신 경우에는 이제 16.5%의 이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시지만 네. 5,500만 원 이상이신 경우에는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세액공제라는 건 예를 들면 900만 원 넣었어요. 그럼 900만 원에 무조건 곱하기 그 세액공제율 네, 16.5. 맞습니다. 확정 네. 이자 같은 겁니까? 일종의 연말에 받는 게? 연말에 받는 게 사실은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900만 원 내고 900만 원 내고 뭐 130만 원 받고. 이렇게 네, 되는 맞습니다. 걸로. 네. 이제 좋네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게 유리한지를 보시는 거죠. 먼저 냈다가 나중에 또 뭐 걷어가는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꼭 그런 거 있더라. 네. 일단은 돌려주는데 너 나중에 뭘 항상 약간 조삼모사. 불안해. 그래서 너무 좋아서. 괜찮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 세법 자체가 예. 기본적으로 어떤 혜택을 부여했으면 그 혜택을 부여한 취지에 충족하지 않으면 예. 다시 이제 토해내셔야 되는 거죠. 정리하면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액공제 혜택을 줬는데 네. 이분이 이 세액공제 혜택을 준 이유는 이 돈을 깨지 말고 깨지 말고 연말까지 이 노후까지 가져갔다가 연금으로 받아라. 연금으로 예. 수령하라는 그런 취지인데 이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으면은 기존에 받았었던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다 토해내셔야 되는 근데 그런 토해내도 부분인데. 본전이죠. 어차피 근데, 안 네. 넣었으면 못 받을 혜택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게요. 저희가 세액공제율이라는 게 5,500만 원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으면 이렇게 세액공제 받았던 돈을 기타소득세라고 해서 동일하게 16.5%의 과세를 때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5,50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비율이 13.2%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실제 본인이 돌려받으셨던 돈보다 나중에 해지하실 때의 페널티가 조금 더 센 부분이 있습니다. 더 토해내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뗄 때는 네. 그 세액공제는 13.2를 해주는데 네. 약속 안 지키고 중간에 깨면 16.5를 떼니까. 맞습니다. 거봐. 미리 주면 뭔가 불안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좀 이건 약간 디테일 같은 건데요. 예. IRP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A 회사 다니는 퇴직금도 넣고 B도 넣고 C도 넣고 뭐 중간에 연말정산용으로 900만 원도 넣고 하다 보면 깰 때 한꺼번에 깨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에이 그냥 요거 깨자 하고 깨고 나머지는 유지하고 하면 토해내는 것도 적을 수 있는데 네. 그래도 됩니까? 사실은 저희가 오늘 그거를 약간 팁처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 먼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아. 잘 들어가요. 하여튼. 할 수 있군요.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IRP 제도에 추가납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나중에 페널티가 발생하는 이슈가 있다 보니 네. 또 이런 IRP에서 인출을 할 때 이제 세법에서는 인출 순서나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것을 또 정해놨거든요. 이제 예. 그런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IRP를 수령을 하실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을 수령하는 계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퇴직금을 수령하는 계좌는 하나 IRP로 두시고 이러한 추가납을 통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보는 별도의 IRP를 두셔서 요거는 내가 추가 네. 납입용 IRP를 별도로. 네 아, 맞습니다. 용도별로.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추가납 IRP를 별개로 뭐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더라도 예. 뭐 교보생명 IRP를 또 만들으셔가지고 퇴직금을 이 계좌로 수령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그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IRP는 금융기관 하나당 하나씩만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교보생명이 너무 좋다고 하셔도 네. 이 IRP는 교보생명에 두 개는 만드실 수가 없고 예. 한 개만 만드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교보생명이 물적 분할을 하면 그럼 두 개가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IRP는 141 IRP라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예. 금융기관별로 하나씩 만드실 수 있으니까 이 IRP 계좌를 야. 개설하실 때 좀 분산해서 여러 개 가입하시면 만들어야 되는구나. 여러 개, 그러니까. 그게 유리하겠군요. 네, 혹시 맞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네. 불편한 건 없습니까? 많이 만들었을 때 불편한 점. 잃어버리지. 잊어버리는 거?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똑같습니까? 나머지는? 뭐 일단 관리상의 불편함이 좀 있으실 거고요. 또 네. 하나는 이제 IRP 제도라는 것도 어찌됐든 이제 계좌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 같은 게 있으실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수수료를 여러 군데 내시게 되면은 각각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 내셔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예. 부분은 미리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개 만드는 게 좋다. 네, 근데 이제 한 회사당 하나만 만들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안 깰 자신 있으면 그냥 하나로 해도 된다. 네. 세상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그렇죠. 왜 사실 그런 모험을 왜 합니까? 그러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IRP라는 것 자체는 이 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노후 예. 직장을 퇴직하고 나서의 은퇴 이후에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뭐 저희가 납입 한도를 최대 900만 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900만 원을 채우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 그러니까 많은 금액이 아니라도 소액이라도 계속해서 납입을 하셔서 네. 노후 준비를 하시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넣으면 일단은 세금을 늦게 떼고 네. 많이는 안 떼니까 네. 세금 적게 떼는 재테크 통장이다. 근데 알겠습니다. 그 연말정산 때 보면 그 좀 간단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음. 연금저축 펀드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뭐 300만 원인가 400만 뭐 원까지는 뭐 되고 깎아준다고 네. 그러고. 거기에 IRP도 되고 뭐 그 두 개 어떻게 달라요? 지금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연말정산 공제의 한도 자체가 최대 600만 원 정도로 지금 현재 2023년부터 적용을 받고요. 네. 이 IRP 같은 경우에는 최대 90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합치면 1,500만 원? 아닙니다. 그 최대 한도 자체가 900만 원의 그 캡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 안에서 연금저축에 400이 있으면은 400 빼고 나머지 나머지는 500에 대한 것만 IRP 제도에 적용이 된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그럼 직장인들은 그거 노후에 은퇴해서 쓰려는 돈이고 네, 연말정산 혜택 받으려고 하는 통장이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IRP로 통일하고 하나만 하면 되지. 왜 연금저축 펀드니 뭐 연금저축보험이니 그것도 있고 IRP도 있고 뭐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실 그 각각의 왜 나라가 이 제가- 모양이지?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예. 예.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게 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연금저축펀드는 자본시장법을 받습니다. 예. 네. 그리고 IRP는 근로자 퇴직보장법에 노동부에서 만든 겁니다. 법이 달라. 근거 네. 법이 달라요. 연금저축펀드는 그러니까 금융이익 소관이고 네, 네. 요거는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구나. 야. 그러니까 소득공제 부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예. 일단 모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아. 취지는 같지만 약간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어차피 똑같이 정부인데 두 부처가 알아서 좀 합의해서 하지.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는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어린애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네. 근데 IRP는 원래는 직장인만 가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퇴직금 뭐 예, 그런 거니까. 소득이 있는 사람, 음. 직장인만 가입하다가 이제 좀 풀어져서 자영업도 할 수도 있고 음. 군인, 또 뭐 공무원, 네. 교사 이렇게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가입할 수 있는 게 IRP. 아하. 그렇지 않고 가정주부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어린애들도 가입할 수 있는 소득 건 없이도 가입할 수 있는 건 연금저축 펀드. 그분들도 노후 대비가 필요하니까. 네네.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럼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 뭐 자영업자 같은 네. 경우에는 가입하면 좋은 게 있어요. IRP는 연말정산 혜택이 그분들도 있습니까? 있죠. 노란 우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죠? 네 노란우산 공제가 예, 노란 있죠. 우산 예. 공제 그런 네. 것도 있잖아요. 개인 자영업자 하는 분들이 약간 퇴직금 비슷하게 하는 게 그거라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하고 IRP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아니까 뭐 어설프게 아니까 그렇죠. 근데 들어는 이제- 봤어. 정심해 주세요. 자영업자도 IRP 되나? 네, 네, 됩니다. 네, 자영업자도 IRP에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예. 앞서 말씀드린 것에 약간의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예. 이 말씀 주신 것처럼 관련 법률의 근거도 다르고 실제 저희가 노후소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국민연금이 이제 소득 대체가 많이 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다양한 제도를 통해 가지고 노후소득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지금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퇴직금이라도 마련을 해놨는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의 사업을 영위한다라는 것 때문에 네. 이 퇴직금 자체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마련이 된 게 말씀 주신 노란우산 공제라는 예.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란우산 공제의 내용을 잠깐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예. 실제 노란우산 공제의 혜택 자체는 그 연 500만 원, 그러니까 4천만 원 이하의 사업 소득을 가지신 분들은 500만 원, 뭐 1억 이하는 300만 원, 그리고 1억 초과하시는 분들이 200만 원. 정말로 너무 소액의 작군요. 맞습니다. 소액의 보장만 가능하신 폐업해도 300만 원. 네, 맞습니다. 음.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에 대한 보장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
이 IRP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노후소득을 조금 더 보장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제 2017년도에 퇴직연금 제도에서 이 IRP 제도의 가입 대상을 확대했는데 그때 들어온 게 바로 자영업자입니다. 그럼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죠. 네, 자영업자는 연말정산을 어차피 안 하잖아요. 자영업자도 이제 종합소득 신고라는 그거 것을 할 때 통해서 네, 맞습니다. 세액공제 해줍니까? 네, 똑같이? 맞습니다. 똑같이. 네, 네. 오, 반드시 가입해야 되겠구나 자영업자들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께서 노후소득을 준비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수단이 있으실 텐데 네. 이런 IRP 제도가 이제 더 이상 직장인의 제도가 아니라 자영업자분들도 충분히 가입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다.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빼줍니까?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시는 것,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종합소득세는 5월까지 네, 청구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요 얘기 들으신 자영업자들은 지금 해도 됩니까? 아싸 이번에 가입하면 됩니까? 지난해 소득 근데 이제 정산할 때? 지금 3월이기 때문에 네. 작년까지의 납입분을 기초로 해서 신고를 작년 하시- 소득 신고하는 네, 거니까 어차피 맞습니다. 네. 지금 올해 지금 준비하셔서 이제 이 올해 내년에 그렇죠. 내년에 종합소득 신고에 대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연금저축펀드하고 IRP를 설명해 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직장이건 자영업자건 간에 그럼 그냥 IRP만 해도 됩니까? 아니면 연금저축펀드라는 걸 꼭 해야 됩니까? 섞을까요? 그러니까 섞어야 알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할 아니 테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성년자는 연금저축펀드 할 수 있다고는 건 알겠어요. 근데 네.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직장인도 많으실 테고 네. 자영업자도 많으실 테니까 직장인 자영업자라고 가정하면 두 개 다 하는 게 좋습니까? 그냥 IRP만 해도 됩니까? 이 제도 간에는 모두 다 각자의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제안드리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 제도를 같이 준비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요. 예. 이제 연금저축이라고 하는 상품도 이제 그 상품이 가진 장점이 있고 IRP 제도라는 것 자체도 그 제도 자체가 가진 장점이 있는데 예. 둘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비교되는 게 바로 이제 중도에 뭔가 인출하거나 해지하는 이슈가 있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세액공제 혜택이라는 건 다 두 가지 제도가 거의 동일하거든요. 예. 그리고 중도 해지하면 기타 소득세 부과된다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예. 그런데 이 두 가지 제도의 내용의 가장 큰 차이점이 중도 해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연금저축에 만약에 중도에 해지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기타 소득세 부과만 받고 이 연금저축의 돈을 수령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 IRP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이 인출 사유를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네. 그냥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자유롭게 해지를 하는 것 자체가 음흠. 불가한 제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 사유 한해서만 중도 인출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예. 이제 연금저축 필요자금을 쓰시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이 훨씬 더 유동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IRP는 이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경우에만 조금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부분입니다. 벌금은 똑같이 내는데 연금저축펀드가 인출하기가 좀 쉽다. 맞습니다. 깨기가 쉽게 돼 있다. 네, 맞습니다. 안 깨져요 IRP는? IRP는 이제 물론 그 네. 해지가 뺄 건데? 그러니까 IRP는 예를 들어 연금저축은 그냥 남아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4천만 원 연금저축이 있다라고 네. 했었을 때 예. 이 돈을 일부러 인출한다거나 할 수 있는 게 자유롭게 가능하다면 1,000만 원만 인출하고 1,000만 원에 네, 대해서만 네, 네. 16.5 물면 네,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네. IRP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 인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냥 네. 개인이 깨려고 한다고 하면 그냥 이 계약 자체가 통으로 다 깨야 해지되는, 되고 예. 통으로 다 깨야 되고 네, 맞습니다. 일부만 깰래요 그러면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지 네. 심사해서 허락 안 맞습니다. 해주면 통으로 깨든 아니든인데 네,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해야만 일부 인출이 예를 들면 어떤 사유가 인정됩니까?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그리고 어.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을 하시는 경우 그래서 의료비를 실제로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천재지변 그리고 뭐 개인회생 파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무주택자가 법정 집을 살 때가 거의 천재지변하고 같은 급이구나. 사실은 원래 이제 이 관련한 진짜 중도 인출 필요한 사유가 거다. 계속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예. 노후 소득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취지 때문에 약간은 좀 더 요건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은 뭐 1억 하든 저억 하든 하여튼 900만 원 어치 정도까지밖에 안 해주니 그 네. 900만 원을 IRP랑 연금저축펀드랑 반반하든 네. IRP로 900을 다 넣든 그건 선택할 것인데 네. 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세요? 최적의 비율까지 알려주세요. 그럼 600, 300 이게 낫습니까? 뭐 어떻게 아니 그냥 어떻게요? 알려주세요. 네. 그냥 김노무사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뭐 사실 제가
나중에 본부장님께 뭐 예. 어떤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연금저축에 일단은 그 한도 금액인 600 까지 하고 넣고. 예, 그리고 IRP에 300. 300 이렇게 추가하시는 게 가장 적절한 운용의 묘가 있지 않을까. 조상무님은 네. IRP만 파세요? 왜 연금저축펀드 하면 왜 조상무님한테 이게 나이대별로 미안합니까? 좀 다를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은 예. 원래 직장 다닐 앞으로 기간이 굉장히 기니까 중도에 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40, 50대가 넘어가면 이제 노후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노후 준비를 했을 때 이거를 깰 생각을 잘 안 해요, 사실은요. 그럴 때는 그냥 IRP에 다 넣어라. 넣어도 되고. 뭐 나이대별로 좀 그렇게 나누면 뭐 젊은 사람들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눠서 하고 예.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이거를 굳이 노후 목적으로 미리 준비를 했으니까 예. 굳이 중도에 이렇게 깰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나머지 또 저축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 쓸 수도 있으니까 IRP는 반드시 나중에 연금으로 탈 수 있도록 노후 자금으로 뭐 하나에 넣어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모님 그거 그렇더라도 어차피 좀 나눠서 하면 네. 혹시라도 깰 일이 있으면 연금저축펀드 깨면 됩니다라는 게 김노무사님 말씀이신데 뭐 한 곳에 IRP에 다 담아두면 장점이 있어요? 저도 IRP는 두 가지로 2개 정도로 나누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소득공제용하고 퇴직금을 받는 용하고 이렇게 예. 나누어서 해야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라도 예. 어쨌든 깨면 다 깨야 되니까 네. 중도에 인출이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2개로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그런데 이 IRP 제도의 어떤 가입 니즈가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혹시나 이 돈이 중간에 필요 자금으로 쓸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해지인데 이 IRP 제도라는 것은 연금저축 펀드와는 달리 또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라고 하는 약간 좀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투자할 만한 상품, 운용 상품을 가지고 있거든요. IRP는 네, IRP는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단점을 고려했었을 때 나는 좀 이 적극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못 보겠다. 그런 경우에는 원리금에 넣어서 그냥 쭉 가져가시는 방법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그 큰 연금저축펀드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그건 다 펀드여야 되는군요. 다 네, 펀드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 정말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고 예. 이거는 IRP는 원래 퇴직금을 받을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가라. 이게 1, 2년 하고 끝날 게 아니니까 예. 30%는 원리금 보장형으로 넣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노후 준비를 해라는 게 가장 큰 취지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색깔 자체가 네. IRP는 좀 보수적이고 네. 안정성을 네. 중시하는 느낌이고 연금저축펀드는 진짜 펀드의 느낌이 조금 더 있고 그렇군요. 예, 좀 뭐 젊었을 때는 직장을 다닐 때는 소득공제를 받지만 뭐 본인들이 또 결혼도 해야 되고 네. 그 사람들이 중도에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집도 사야 되고 그럴 일이 생기니까 예. 그거는 좀 깨기 조금 더 편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상무님은 더 이상 스스로 젊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부터 계속 아, 저는 사람들이야 뭐 중도에 그거를 깰 필요가 없다고 조상무님도 생각하기 때문에 젊으신 몇 년생이신데요? 굳이 밝혀야 되나요? 충분히 젊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안 대표님은? 저는 일단 마음속으로 딱 들은 다음에 2개로 나눠야 되겠다. IRP는 일단 2개로 나눠야 되겠다. IRP도 2개로 나누고 연금저축펀드도 있다니까 연금저축펀드도 하고 IRP도 해야 되겠다. 900만 원을 그럼 450, 450 이렇게? 600, 300. 600, 300으로? 네. 오늘 IRP 설명하러 오셨는데 IRP는 300만 넣고 연금저축펀드 600 넣겠다고? 네. 그게 좋은 전략이라지 않습니까? 여기 좀 약간 물린 게 있어서 분석적 투자가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예. 인생 제가 역전해야 진짜 되거든요. 힘듭니다 요즘.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좀 난이도 높은 걸로 하나만 질문 더 드리면 그 누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2% 이게 그 다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차곡차곡 돈을 넣으면 평생의 퇴직금이 여기 다 쌓여 있고 연간 900만 원씩 넣은 게 여기 다 쌓여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30년 했다고 하면 뭐 한 몇 억 쌓여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한 5, 6억도 쌓이고 그동안 잘 굴렀으면 막 10억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노후에 이제 연금으로 받기 시작하면 한 달에 얼마씩 받아야 되죠? 한 10억이 쌓여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노후가 얼마입니까? 노후가 30년이라고 치면 한 달에 얼마를 찾았어야 됩니까? 그러다 보면 노후에 찾아 쓰는 돈이 너무 많으면 이른바 추가로 세금을 종합소득세율 뭐 이런 거 매기잖아요. 네. 내가 이거 퇴직소득세 좀 아끼려고 쟁여놨다가
찾았을 때마다 종합소득세 세율을 매기면 맞아.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이 IRP 제도에서 연금을 수령하실 때에 반드시 예.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연금 수령 한도라는 건데요. 예. 이제 세법에서 정하는 어떤 연금으로 받았을 때 연금 소득세를 적용해주는 그 계산 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10억이라는 퇴직금이 있었을 때 이 네. 10억을 예를 들면 나는 한 10년에 그냥 확 다 땡겨서 받아버릴래. 매년 1억씩. 네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자칫 세법상 연금 수령 한도를 넘어서는 이슈가 있어서 연금 수령 한도가 1,200만 원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퇴직금은 이 연금 수령 한도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이제 우리 그 추가납을 통해 가지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었던 네. 그 돈이 1,200만 원을 넘어서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종합소득 과세의 이슈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행히 이제 작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연금 수령 한도가 초과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1,200만 원 초과하는 것에 종합소득 과세를 하거나 또는 16.5%라는 기타 소득으로 이제 분리과세 되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세법상 바뀐 부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복잡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그 세법 자체가 복잡한 제도이기 때문에 네. 저희 이해력이 그래도 뛰어난 편인데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지금 이슈가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다람쥐가 도토리 재워놓듯이 예. IRP에다 이렇게 열심히 모았어요. 모아놓으면 그리고 서 노후에 내가 이제 꺼내 써야 되잖아요. 꺼내 쓰다 보면 이걸 노후에 다 꺼내 써야 되니까 1년에 막 3천만 원, 4천만 원도 꺼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매긴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 부자 노인이시네 네. 그러면서 세금을 많이 매긴다는 그래서 거잖아요. 저 그 얘기까지 생각했어요. 연간 1,200만 원이라면서요. 한 달에 하여튼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받고 네. 만약에 넘어갔을 때 세금이 뭐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연금 수령을 했었을 때에 본인 연금을 얼마로 받을지에 대한 부분을 설계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거를 만약에 연간 1,200만 원이 넘는 형태로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면은 앞서 저희가 연금 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게 예. 적용되지가 않는 부분이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적용되지가 않고요. 예.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 과세가 된다라는 게 기존에 해당되는 우와. 내용이었었는데요. 넘으면 그냥 다 두드려 맞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보다. 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뀐 게 그렇게 종합소득 과세가 되다 보니 예. 이렇게 수령하는 것들이 너무 좀 불합리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예. 해서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어서 종합소득 과세에 적용을 받거나 또는 16.5%에 해당되는 기타 소득세로 분리과세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둘 좀 중에 유리한 걸로 네, 해라. 맞습니다. 네.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요. 퇴직금 재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퇴직금 재원은 내 퇴직 소득세라는 게 정해져 있고 예. 네. 그거를 이제 연금으로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70% 할인만 받고. 그것만 예. 넣으면 되는 건데 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뭐 한 30년 동안 추가 매년 납입하고. 900만 원씩 냈으면 그게 정말로 이자가 많이 굴려서 큰 예. 금액이 됐을 때 네. 연금 수령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200만 원이 넘은 경우에는 세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자 소득세 16.5%만 내면 된다는 얘기죠. 그거 초과되더라도. 이상으로는 더 걷지 않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그런 걱정들은 그게 이제 완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년 지금 예전에는 600만 원이었고 지금 그게 900만 원까지 확대됐는데 매년 900만 원씩 추가로 납입했어요. 네. 그러면 한 55세 정도부터 받으면 네. 그 연간 1,200만 원 한도에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아니면 누구나 걱정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그거는? 사실은 연금 수령 한도 같은 경우에는요. 예. 이제 세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IRP 제도에서 연금을 수령하실 때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제 중요하다. 10년 무조건 넘게 수령하시는 중요하다. 부분은 길게 설계가- 수령하는 게 가장 좋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높은 세금을 때렸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이번에 바뀌었다는 거니까 다음에 또 높은 세금을 때리는 걸로 또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 바뀌면? 반대로? 그러면 안 이게 이제 되는데. 900만 원씩 10년이면 9천만 원이고 3년이면 3,927 2억 7천만 원이 원금일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내 이자까지 부르면 상당히 투자를 잘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꽤 커질 수 있죠. 네. 예, 그랬을 때는 연금을 받을 때 가능하면 그래서 종신연금이라든가 100세라든가 30년이라든가 길게 받아야 연금 수령 한도에 저촉이 안 된다. 접촉이 안 돼서 길게 수령하라는 취지입니다. 사실은요.
IRP에서 굴렸다가 뭐 예를 들면 테슬라 주식 이런 거 샀다가 막 10배 오르고 그런 일은 없어요? 직접 주식은 못 합니다. 펀드만 IRP 안에서는 예. 근데 펀드가 테슬라에 몰빵해 놨어. 그런 거는 일반 주식 계좌에서 하시면 되고요. 예. 여기에서는 직접 투자는 주식 계좌는 안 됩니다. 주식은. 그럼 IRP에 넣은 돈은 뭘로 어떻게 굴릴 수 있습니까? 말 나온 김에. 네, IRP에 넣을 수 있는 돈은요. 원리금 보장 상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리금 보장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예. 그리고 펀드 상품에도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네. 또 이제 요새 핫한 ETF에도 투자가 가능하신 게 이 IRP 제도에서 운용 가능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는 막 3배, 5배 레버리지도 있는데 외국 거는 그런 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국내 상장된 해외 ETF만 가능합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나 국내 ETF까지 예. 고버스 이런 거 안 됩니까? 그것도 되죠? 네. 파생 상품은 안 되고요. 파생은 또 안 예, 되고.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만 보수적으로 예. 노후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너무 큰 욕심 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무님 받을 때 배울 게 많구나. 내 보니까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럼 55세부터 받아요. 55세부터. 그러면 받는 게 내가 10년으로 받겠습니다. 혹은 20년으로 받겠습니다. 30년으로 받겠습니다. 종신으로 받겠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퇴직할 때 네.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네. 자기 퇴직금 규모에 따라서 그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퇴직금이 1억도 안 되는데 예. 30년 선택해봤자 얼마씩 받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규모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억이다라고 예. 하면 여러 가지 아까 세금을 고려해서 종신도록 받아도 매년 받아도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길게 받는 게 유리하고요. 아. 예를 들어서 뭐 내 퇴직금이 5천만 원밖에 안 돼. 예. 근데 그거를 뭐 30년 받아라. 그렇지. 그렇죠. 예, 껌값도 안 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내가 언제 퇴직하냐 규모나 이런 거를 보고 퇴직 당시에 컨설팅을 받으시고 세금 계산까지 쭉 해보시고 시뮬레이션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교보생명의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 종신으로 받으려면 보험회사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생명보험 회사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보험 회사에 내가 IRP를 가입해야 하지만 종신으로 받는 게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ISA도 옮기면 옮길 수 있듯이 예. IRP도 가져오게 하면 본인 신청만 하면 앱에서 금방 됩니다. 지금 뭐 꼭 좋은데 가입할 필요는 없군요. 예. 아. 그러니까 IRP는 그냥 무조건 아무 데서나 가까운 네. 데 가서 가입한다. 그럼 종신이라는 건 네. 내가 죽을 때까지 받는다는 뜻인데 네. 퇴직금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 IRP에 쌓은 돈은 그 계속 준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 있으면? 그런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으면 계속 드리고요. 예. 그거를 이제 120세까지 산다는 거를 가정해서 예. 연금 계리로 이제 시뮬레이션해서 얼마씩 매달 받아야 되는지 매달 이게 얼마씩 이자가 늘어날 거를 감안해서 원금과 이자가 늘어날 거를 감안해서 저희는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원리금 보장형으로 그거를 연금을 수령 단계에서는 불이를 해갑니다. 120세로 가정하고 잘라준다. 네. 그럼 그러다가 90세 가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30년치는 교보생명이 감사합니다 가져갑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20년 보증 종신연금, 예. 예를 들어 30년 보증 종신연금, 10년 보증 종신연금 이제 가족 내력에 따라서 좀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예. 좀 오래 사신 분도 있으니까 마냥 종신을 하다가 10년도 안 돼서 만약에 일찍 돌아가시면 10년까지는 준다. 이게 10년, 20년, 30년 본인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그냥 딱 20년이나 딱 30년만 정해놓고 딱 그렇게 30년으로 잘라주세요. 그것도 남지도 있습니다. 모자라지도 않게. 네, 그래도 확정연금하고 종신연금하고 있는데 그 선택할 5년, 수 있게. 10년, 15년, 20년, 30년 이렇게 확정으로 딱 받는 게 있고요. 예. 이렇게 종신으로 받되 나 최소 얼마나 얼마 살지를 이상은. 모르니까 예. 아예 보증을 하고 종신연금 하는 거예요. 10년 보증 종신연금, 예. 그래서 20년 보증 종신연금 이런 식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무조건 준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야, 받는 것도 중요하군요 또. 예, 오히려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IRP 퇴직연금 얘기를 하면 예. 재직기간 얘기만 합니다. 예. 이거를 세액공제 받는 거, 음. 이거를 어떻게 투자하는 거 이것만 봤는데 예. 막상 퇴직할 때 되면 그런 고민 한 번도 안 해보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퇴직 이후에 이거를 연금으로 어떻게 수령할까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단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IRP는 어디서 가입했더라도 받을 때 되면 네. 교보생명으로 와라. 종신으로 하고 싶지? 그러면 교보생명으로 옮기면 돼. 이런 뜻이죠.
야, 이건 제가 요즘 배운 것 중에 굉장히 복잡한 것 중에 하나인데 예. 그래도 이렇게 대충 배우니까 이제 정리는 대강은 되네요. IRP라는 게 있다. 네. 퇴직금 주머니인데 퇴직금을 이제 받을 때마다 즉 사표를 던질 때마다 회사에서 나오는 돈을 네. IRP로 받아야 된다. 예, 야구 반드시 그룹처럼 받아야 된다. 맨손으로는 못 받는다. 네. 그러니까 IRP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IRP는 여기다 돈 쌓아놨다가 깰 때는 한꺼번에 깨야 되니까 예. 2개나 3개로 나눠서 해놓으면 이건 괜찮다. 센스 있는 거다. 어. 그러니까 퇴직금 받는 IRP랑 예. 연말정산용 IRP를 따로 만들어 놓으면 된다. 네. 요거까지 배운 예, 거 같고 그거까지 배웠고. 오늘 배운 것 중에 예. 세금을 뭐 3점 네, 뭐 6, 좀 복잡했어요. 몇 세고 하는 그거 한 번만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네, 주세요. 그건 제가 정리가 정리 좀- 못 하겠습니다. 네네. IRP 제도에 대한 과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예, 예. 이제 IRP에서 저희가 일시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연금 수령이 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일단 IRP 제도에는 퇴직금 재원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추가 납입을 한 돈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퇴직금은 회사에서 준 거고 맞습니다. 추가 납입은 내가 연말정산 욕심 여유적- 나서 한 네. 거고. 예, 네,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운용해 가지고 얻은 운용 수익이 있을 예. 겁니다. 그러면 자, 퇴직금 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퇴직소득세에 적용을 당연히 받는 재원인데 네. 이 퇴직금 재원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라고 하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내고 네. 얘는 이제 끝입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이 퇴직금 관련한 부분에 대한 것은 끝난 거고요. 아, 내가- 30% 절세. 내가 맞습니다. 노후에 옛날에 퇴직금으로 받았던 돈이지라고 네. 하는 돈을 빼었을 때는 옛날에 냈어야 할 세금의 70%만 70%만 낸다. 네, 맞습니다. 네.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경우에요. 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 납입하신 금액과 예. 운용 수익이 있으실 텐데 이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신 게 있으실 거고 세액공제 혜택을 안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돈은 이제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로 적용을 받으시는 거고요. 네. 예.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신 이 돈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연금소득세에 적용을 받아서 이제 연령대 구간별로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으신다라는 게 연금 수령할 때의 내용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세액공제는 13%, 뭐 하여튼 그 정도를 먼저 받고 네. 나중에 돈 연금으로 받을 때 한 3% 정도의 맞습니다. 세금을 다시 낸다. 네. 이래나 저래나 유리하군요. 그래도 유리하네요. 그럼 확실히. 연말정산도 안 받는 그 한도를 초과했던가 네. 뭐 그럴 경우에도 붙는 이유가 있습니까? IRP에? 나 괜히 여윳돈 한 5천만 원 자꾸 생기네. 900만 원 이상 넣는다. 그냥 여윳돈 여기다 IRP에 넣을까 그냥? 네, 예시는 이 5천만 원을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주셨지만요. 실제 네. 법상으로 납입 한도 자체가 1,8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1,800만 원을 가정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는 안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계좌 이체로 IRP에 넣으면 튕겨져 나옵니까? 찌찌뽕. 네, 실제로 그 한도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아, 때문에 그래요? 네, 연금 쪽이랑 다 아. 합산해서 1,800만 원입니다. 예. 그렇구나. 네. 어쨌든 900만 원만 혜택 받는데 괜히 더 넣었어도 네. 괜히 더 넣는 뭐 이유? 뭐 그런 목적이 있어요? 네. 유용합니까? 네, 유용하죠. 왜냐하면 이제 납입 한도 자체가 1,800만 원인데 실제로 9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돈을 IRP에 넣으셔서 원리금 보장 상품이나 실적 배당 상품에 넣으셔가지고 운용 수익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운용 수익이 그 시점에 과세되지 않고 IRP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세금을 뒤에 낸다. 네, 과세 이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납입의 어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알겠습니다. 퇴직금 재원 중에 70%까지만 세금을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70% 할인. 그거, 예, 그거는 이제 10년 이상일 때는 네. 10년 이상 연금을 탈 때는 60%만 되면 됩니다. 세금을 더. 아, 연금으로 잘라서 네, 받을 네, 때 네. 10년 미만으로 잘라서 받으면 70%를 내고 그렇죠. 10년 이상이면 60%만 되면 됩니다. 교보생명으로 오면 이런 거 컨설팅 해준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성모님이.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못했습니다. 요거 막판에 이쪽으로 오시면 네. 설계할 때 그러면 가능하면 11년 이렇게 네. 해놓으면 네. 좋겠네요. 굳이 10년으로 나눠 하지 말고. 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해라는 뜻입니다. 예. 네. 좋은 거네. 그래, 여유 있으면 넣어도 되겠네. 세금도 문제는 나중에. 여유가 없지. 좋은 것만 알면 뭐하나. 네, 알겠습니다. 인사 보내드려야죠 이제. 네. 오늘 IRP에 관한 한 동아시아 최고의 전문가 두 분. 그러나 공교롭게도 같은 회사에 회사에 다니는 신기한 일. 네. 교보생명의 조기롱 상무님 그리고 김소연 노무사님 두 분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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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또 저녁 먹고 와서 예. 다시 7시 4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